네, 최현덕 매니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픽은 제약바이오였고 3천당 제약을 그 안에서 유심히 보자라고 했는데요. 코스피가 도통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네요. 현 구간에서도 1% 넘는 하락에 2,457선까지 내려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94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하락시키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핫 이슈와 재료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이사 이재규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바로 보시죠. 앞서 저희가 서두에 전화 연결 통해서 국내 시장이 왜 부진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 해외 증시, 특히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열풍이 고스란히 주가에 녹여드는 반면에 우리 증시는 그래도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겨울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장 2차 전지주들의 하락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겨울에 대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겨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놓여 있는 국내 증시 내에서의 반도체 뷰는 어떨지 국내 증권사별에 한번 반도체 코멘트를 제가 따봤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를 출처해봤는데요. SK증권에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반도체주들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소부장 업체들의 평균 PER을 봤을 때 너무나 낮습니다.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이 가격적인 매력은 부각되지만 여기서 추세선으로 오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많은 상황. 레거시 수요 부진과 메모리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 이어지고 있고 낸드 감산과 이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반도체 업체들은 주로 메모리 사이클에 연동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 사이클을 보자라고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AI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 기대가 높으니까 여기도 나오죠. 에이직 그리고 HBM 이쪽과 관련된 기업을 공략하자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헤드라인이 그거였어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단촐한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건 맞지만 지금은 다 이 악재가 반영된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 악재가 더 떠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5년 2분기부터 반도체 소재와 부품 업종들의 실적도 나아질 테고 장비 업체들의 수주 금액도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이 저가 매수라는 코멘트가 붙는다는 건 지금 주가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또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외 증시에서, 미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하락하는 건지, 지금 반도체 겨울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일단 주가는 겨울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연말이라든지 2025년도까지 업황에 대한 부담감들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우리가 7월 달까지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는 우상향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새롭게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철저히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거시 쪽에 대한 부담감, 물론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디램과 낸드 쪽이 어떤 식으로 가격 동향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향후 수요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 겨울이 아니지 않나. 주가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구석이 있는데 2025년도 중후반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디램과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AI 쪽에다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끌어준다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혹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는 브로드컴이라든지 AI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선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겨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워낙 메모리 사이클, 특히 레거시 쪽에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겨울을 직격탄으로 맞았고 여기서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는 AI, 프리미엄 반도체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 힌트가 어제 브로드컴의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주목했던 HBM 반도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키워드입니까? 이게 그 어떤 특정 작업에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범용 GPU, 우리 범용 반도체라고도 많이 일컬어지죠. 범용 반도체란 건 D램 낸드고 범용 GPU는 호환이 학습용, 추론용에 모두 가능한 구조인데 이게 특화돼서 이제 추론용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전력 부분이라든지 연산 부분에서도 특화돼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 중요해지는 거는 설계 자산 파트, 이 파트 같은 경우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설계 자산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글로벌의 시장 점유율을 볼 필요가 있죠. 이게 ARM이라는 기업이 대부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일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는 기업들이 몇몇 있죠. 설계자산 기업,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 이쪽까지 낙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서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글로벌 시장 속에서 특정 산업이 있을 때 이 시장 점유율 순을 1위부터 한 10위까지 정도 세어봐요. 그러면서 당연히 매매는 1위군을 하는 거고요. 2, 3, 4, 5위 쪽에서 시장 점유율의 역전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를 한 2등 정도까지 함께 편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가온칩스 그리고 에이징랜드가 오늘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 어제 이슈가 나오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 구간에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뉴스와 함께 살짝 비중을 줄여보고 가는 게 좋을지요? 지금 일단 뭐 설계,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순환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7월 달부터 8월 달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드려왔는데 제가 1주 전부터 2주 전부터는 반도체 쪽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많이 밀렸었던 구간에서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버텨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과거처럼 지난 상반기처럼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모두 다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자금이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요 에이직과 관련되어 있는 주문형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최근에 유리기판 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은 저는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제가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좀 챙기시는 것도 좋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실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웅 이사님, 에어레인 상한가 따라가도 됩니까? 상따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콕 집어서 이사님과 종목명을 적어주셨어요. 네, 저희가 뭐 주상전화 시간은 아니지만 에어레인에 대해서 이사님이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이거 말리지는 않을게요. 한번 해보시고요. 하고
나서 이 다 경험이다 보니까 네. 하고 나서 손실 보면 그냥 위에서 샀구나 이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수익 봤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2시 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한 25%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한 3시 정도까지는 상을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걸 못 붙이면 막판에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고 찝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사님 대신해서 에어레인의 상한가 따라잡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면 네. 이제 브로드컴 다음으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미리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대략적인 실적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 실적이 잘 나온다면 마이크론은 어떤 종목과 연관돼서 또 주목을 받을까요? 그 마이크론이 어제 주가가 강했던 게 미국에서 중국의 범용 반도체 쪽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주가도 긍정, 그다음에 뭐 일부 장비주들도 긍정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다르게 강한 게 이와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상황이 비슷해요. 마이크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보다 열등제가 마이크론인 상황인데요. 핵심은 HBM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내년에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부분일 거고 50% 이상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주가도 강할 거고 SK 하이닉스도 그와 연결돼서 주가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관전 포인트는 전체 매출에서 HBM에 대한 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네. 포인트를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3위 기업이죠. 그래서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시장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고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2025년도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중요한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 AI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쪽으로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HBM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주가 흐름이 약했던 것은 HBM 쪽에서 뒤처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HBM 쪽에서 이 매출이 마이크론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톤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과거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HBM 시장에 대한 뭐 성장성이나 확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마이크론 쪽에서는 뭐 디램과 낸드, 그리고 HBM 쪽에 대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 가능할까요, 반도체?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뭐 테마성,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등락이 굉장히 크죠.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있고, 오늘도 보시면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최근에 종목들의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지금 보시면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오늘 보시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엄청난 폭등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ASIC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또 어제는 유리기판과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분간 전체적인 반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레거시 메모리 쪽에서의 업황 개선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시기를 기다리기까지는 AI 프리미엄 반도체 쪽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대략으로 하락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악재인 것 같긴 한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이니까 이거 참 갖고 있는 주주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버티기 힘든 구간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단독 보도라고 앞에 달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팀이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동맹국가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다시 예외 방안을 넣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경우에는 이 개별적인 협상과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식에 오늘 또 2차 전지주가 출렁였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도대체 언제까지 2차 전지주는 이런 뉴스 하나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또 이게 그 수요가 방향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런 뉴스에 주가는 그래도 뭐 큰 반응을 하지는 않을 텐데 수요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규제까지 더해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주가는 이와 같이 부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풀어서 생각해 볼 점은 규제가 여기에서 컨센이 이제 IRA 법안을 폐지하는 정도가 컨센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기점으로 유럽 쪽의 환경 규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컨센이잖아요. 그러면 이를 놓고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반등을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당장 이런 법안 같은 경우를 좀 타이트하게 간다라고 하면 그때 또한 주가에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이벤트의 해소를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벤트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함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이사님, 네. 오늘 나온 이 로이터 통신의 독점 기사는 네. 충격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서 나왔던 그런 트럼프의 칼빼들기입니까? 우선은 예상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그 IRA 법안을 폐지 안 할 수 있다라는 그 구조였죠. 네. 이걸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폐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동맹국과 협상은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국가를 명시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러프하게 이렇게 해놓았다는 점은 그에 대한 의지도 좀 썩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원문의 특성을 녹여보면요. 그렇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더 주가 반응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IRA 폐지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좀 기대감을 또 약화시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오늘장 작용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에코프로빔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라는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2차 전지주가 뭐 코스닥 시총 상위도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도 다 많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현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요? 네, 일단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나온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금들이 2차 전지에서 조금 더 이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사실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살짝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육성책을 계속해서 내놨던 거고,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육성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점대를 이탈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그래도 소재 쪽보다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셀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셀사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만약에 2차 전지를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소재단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지금 그 트럼프가 어떻게 칼을 휘두르냐에 따라서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 그 기사에도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동맹국들은 협상 후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네. 이 말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문구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서 좀 희망을 가져볼까 했는데 사실 네. 저는 희망이고 네. 분석이고 다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이렇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경계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는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악재가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주가 상승의 명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셀사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키워드로 전고체 쪽을 눈여겨보는 건 어떨까? 이성 기사님 지금 네. 소재가 불안한 거잖아요. 물론 네. 전고체도 완전히 이제 개별 키워드로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삼성 SDI 포함해서 전고체 배터리주들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속속 공개가 되면서 상용화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기사도 봤는데 네. 어때요? 시선을 돌려보는 건요? 이게 그 수요란 게 나타나야지 전고체 같은 경우도 아. 고가다 보니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정황을 한번 보자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진행되기 위해 이제 필요한 건 2027년 기준으로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 SDI가 내년 3월 정도에 증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판단하고 하기보단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내년 봄쯤에 증설한다라는 공시가 뜨면 관련된 종목들을 그냥 다 찍어 사시면 돼요. 예, 딱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어떤 요인이 있을 때 그때 증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로 한번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전고체 배터리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뭐 기술적인 상용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크게 반응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거 그 시그널 하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기 본부장님, 그래도 아쉬우니까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도 수요가 회복될 그 상황에 바로 따라붙을 만한 기대주들,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전고체면 삼성 SDI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한농화성들이 주가 흐름이 잘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이사님과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고체 쪽을 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테슬라 쪽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ESS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ESS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본업단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업단, 과거에는 이게 5G 장비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기계에 대한 함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배터리 케이스로도 들어가고요. ESS로도 들어가고 있는데 뭐 2차 전지와 살짝 엮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ESS 쪽으로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공략해 보시면 오늘 2차 전지 얘기하다 갑자기 제가 ESS로 빠졌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업단이 잘 진행되고 있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악재 이제는 무뎌질만 한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주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수요의 문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 안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기보다는 테슬라, 그럼 에너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또 다른 대안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재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